파리의 심리학 카페 모드르안. 상처를 치유한다는 것에 대하여. 놓아줌은 자신에 대한 사랑을 의미한다. 놓아준다는 것은 자신과 인생에 자유를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리디거 샤해, 마음학교. 사람들은 심리상담사가 내담자와 어떤 식으로 대화를 나누는지 궁금해합니다. 그들은 심리치유의 과정이 대단히 드라마틱하게 전개될 거라 기대하지요. 이를테면 상처를 들키고 싶지 않은 내담자와 그의 마음이 열리기를 기다리는 상담가가 등장하고, 어느덧 둘 사이에 신뢰가 싹 트면 내담자는 지난 삶을 솔직히 털어놓습니다. 상담가가 그것을 잘 조합하여 문제의 원인을 밝혀주면 내담자는 큰 깨달음을 얻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심리치유가 그런 식으로 진행되는 것은 맞지만, 실제 상담 과정은 지난하고 힘이 들어 상담가와 내담자 모두에게 상당한 참을성을 요구합니다. 우선 과거의 상처는 단박에 드러나지 않으며 조각난 채로 그 모습을 서서히 보여줄 뿐입니다. 만약 심리상담가가 급한 마음에 억지로 과거 이야기를 캐내려고 하면 내담자는 왜곡된 눈으로 과거를 해석할지도 모릅니다. 또 상처를 있는 그대로 바라본다는 것은 꽤 고통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내담자는 방어벽을 치고 때론 치료 자체를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심리상담가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조심스럽게 상처의 원인에 접근해야 합니다. 32살에 전문직에 종사하는 일에는 상담 첫 시간부터 나에게 못을 박았습니다. 제 어린 시절에는 특이할 만한 이야기는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상담 중에 저희 부모님 이야기는 건드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2달 반 이상 남자친구를 사귀어 본 적이 없었던 그녀는 그 이유를 알고 싶어 나를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부모님 이야기는 꺼내지 못하게 했습니다. 만약 내가 부모님이라는 주제로 너무 접근했다 싶으면 그녀는 숨기고 있던 발톱을 꺼내어 방어벽을 쳤습니다. 부모님은 저를 위해 모든 걸 해주셨어요. 지금도 그렇고요. 엄마는 매일 제게 전화를 걸어요.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걸요. 나는 가장자리부터 건드리면서 천천히 중심으로 들어가는 나선형 접근법을 택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자 이내는 좀 더 솔직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캠핑 가는 걸 단 한 번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엄마는 제가 친구를 집에 초대하는 걸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친구 집에서 자고 오는 것도 허락하지 않았고요. 대신 제 기분을 달래주려고 저를 극장에 데려갔어요. 저는 화가 났지만 표현하면 안 될 것 같아 꾹 참았어요. 일행과 부모님 사이에는 눈에 띄게 슬픈 일도 끔찍한 싸움 같은 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부모님의 과잉 애정 때문에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질식할 것만 같은 애정이 그녀가 성장하는 것을 방해했고, 어린이 되기 위해 필수적인 자주성을 배우지 못하게 막았던 겁니다. 그 사랑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어서 이레네 삶에는 부모님의 사랑 말고 다른 사랑이 끼어들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레니 방어적인 태도를 모두 걷어내려면 오랜 시간이 걸릴 테지요. 나는 그녀가 자율성을 획득할 때까지 과거의 상처를 대변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할 겁니다. 왜 굳이 아픈 과거와 만나야 하는 걸까? 사람들은 내게 묻습니다. 왜 굳이 고통스러운 과거의 이야기를 들추어내야 하느냐고요. 어차피 일어난 일인데 말한다고 바뀌는 것도 아닐 텐데 괜히 마음만 더 혼란스러워지는 게 아니냐고 말이지요.
슬프고 괴로운 기억을 들추어내는 걸 좋아할 사람이 있을까요? 하지만 과거의 상처를 돌아보고 치유하지 않으면 내 마음 안의 건강한 부분도 찾아내지 못합니다.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은 무서운 동굴을 탐사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사람들은 캄캄하고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그 동굴에 괴물이 살고 있다고 여겨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 동굴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지요. 그런데 동굴 안에는 샘물이 있었습니다. 요리를 하고 작물을 키우려면 물을 길어와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용감한 탐험가 한 명이 조심스럽게 동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뾰족한 돌에 걸려 넘어지고 이끼에 미끄러지기도 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동굴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사각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등불을 비춰보니 작은 쥐 몇 마리가 과일을 갉아먹고 있지 뭡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하던 괴물 소리란 바로 쥐들이 내던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가 울려서 동굴 밖에선 괴물의 인기척처럼 크게 느껴졌던 것이지요. 과거의 상처란 동굴 안의 쥐와 같습니다. 어릴 적에는 놀라고 무서워할 수밖에 없었지만 성인이 된 지금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다만 괴물이라고 생각해 두려움에 떨며 감히 들여다볼 엄두를 내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동굴에 들어가 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샘물도 발견할 수 없게 됩니다. 즉 어린 시절 상처 때문에 억눌려 있던 정신적 에너지를 마음껏 발산할 수 없는 것이지요. 심리상담가는 내담자와 함께 동굴을 탐험해주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들이 불편해하는 문제의 근원을 함께 찾아가는 것입니다. 벤자민은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이었지만 국립행정학교 입학시험에서 연이어 낙방했습니다. 시험 날만 되면 이유 없이 몸이 아파서 제대로 시험을 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심리적인 데 원인이 있을 거라 추측하고 나를 찾아왔습니다. 여러 차례 상담을 한 결과 그가 시험을 기피하는 원인이 그의 아버지에게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과거에 같은 학교에 응시했다가 떨어진 뒤에 더 나은 학교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실패를 은근히 강요해 왔던 것입니다. 벤자민은 시험 결과가 처음으로 발표되던 날 아버지가 보였던 냉담한 반응을 기억해냈습니다. 나는 네가 왜 그렇게 악착같이 시험에 임해야 하는지 모르겠구나. 자 보렴, 나는 시험에 떨어지고도 이렇게 성공했단 말이다. 아버지의 강압적인 태도 때문에 벤자민은 스스로 아버지를 뛰어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처음 이 사실과 대면했을 때 그는 매우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상담을 이어가며 자기가 아버지와 달라도 된다는 정당성을 조금씩 얻었고 자신이 이 분야에 큰 흥미를 느끼고 있음을 분명히 깨닫게 되었지요. 자신의 진정한 욕망을 성찰하게 된 벤자민은 그 다음 해에 무사히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과거의 상처가 현재의 삶을 휘젓고 다니도록 내버려 두지 마라. 하지만 상처의 원인을 안다고 해서 곧바로 상처가 치유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처를 치유하려면 우선 상처부터 비롯된 분노와 절망, 슬픔 등을 쏟아내고 마음껏 울어야 합니다. 그렇게 과거의 고통과 원한을 씻어내고 여태껏 나를 괴롭혀온 상처와 화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는 이른바 나쁜 남자만 사귀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이 아버지에게 있음을 이미 알고 있었지요. 저는 아버지 때문에 집에 일찍 들어가기가 싫었어요. 아버지가 기분 좋은 날은 문제가 없었죠. 그런 날엔 아버지가 웃기는 이야기를 하면 한바탕 웃었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술 마시고 온 날은 집에 들어서자마자 지옥이 펼쳐져요.
나만 아는 살림살이가 없었어요. 아버지는 가끔 가족 모두에게 폭력을 휘두르기도 했어요. 잔에게는 아버지는 두려우면서도 그리운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처럼 웃기는 남자를 경계하면서도 동시에 아버지처럼 다소 폭력적인 성향의 남자들과 사귀면서 그들에게 사랑을 갈구했습니다. 그 결과는 비참했습니다. 그녀는 늘 차갑게 버림받았습니다. 잔이 아버지가 휘두르는 폭력으로부터 벗어나려면 문제의 원인을 이해하는 것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잔과 나는 오랜 상담 과정을 걸쳐 그녀가 어린 시절에 겪은 고통스러운 상황 속으로 함께 뛰어들었습니다. 나는 그녀가 자기 이야기를 반복해서 말로 표현하도록 격려했고, 고통의 기억에 따라오는 분노, 슬픔, 절망, 원한을 온전히 받아들여 느껴보도록 했습니다. 그녀는 고통의 리스트를 하나하나 나열하고 분노를 비워내고 슬픔을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늘 얽매였던 원한과 복수 같은 부정적 감정으로부터 자신을 떨어뜨려 놓았습니다. 지금까지 그녀의 인생을 마음대로 휘젓고 다니던 아버지로부터 인생의 주도권을 되찾아온 것이지요. 그런데 한편으론 이런 거리두기가 아버지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갖도록 도와주는 측면도 있었습니다. 그동안 시야를 가리고 있던 폭력의 산을 빠져나오고 나서야 비로소 늘 소리만 질렀다고 생각한 아버지가 가끔씩 다정한 모습도 보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잔이 남자에 대한 이미지를 회복한다면 언젠가 괜찮은 사람을 만나 돈독하게 사랑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힘들었던 나를 위해 울어준다는 것. 과거의 아픈 상처를 떠나보내지 못하고 되풀이하며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끝내 변하지 못하는 자신을 한심하게 여기고 미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과거의 고통을 자신도 모르게 반복하는 것은 역설적으로 상처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몸부림입니다. 우리는 과거로 돌아가 상처받았던 일을 아예 무효화하거나 그 상황을 다르게 재현함으로써 그것을 극복하려고 노력합니다. 잔이 폭력적인 남자들에게 사랑받고자 애쓰는 것도 아버지와 관계를 다르게 재현해 보려는 노력이었습니다. 자꾸만 나를 아프게 하는 상처로부터 자유롭고자 하는 발버둥인 셈이지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런 시도는 대부분 실패로 끝나버리고 맙니다. 왜냐하면 이미 지나가버린 과거를 복원하려는 불가능하고도 헛된 시도만을 반복하기 때문이죠. 상처를 치유한다는 것은 과거로 돌아가 모든 일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게 아닙니다. 적절한 거리를 두고 아픈 기억을 떠나보내는 것이지요. 그럼으로써 고통스럽던 과거가 더 이상 현재의 삶에 침입하여 주인 행세를 하지 못하도록 막는 겁니다. 과거의 상처가 자꾸만 당신을 괴롭히나요? 그만큼 힘들었으면 됐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제 상처를 제대로 떠나보낼 때입니다. 당신이 부족하거나 못나서가 아니라 누구라도 그 상황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 상처를 아는 채 웅크리고 있던 자기 자신을 위해 펑펑 울어주세요. 또 그 시절 누리지 못한 행복에 대해서도 충분히 슬퍼해 보세요. 그리고 떠나보내세요. 억울해하지도 말고 아쉬워하지도 마세요. 잃어버린 것은 충분히 슬퍼할 수만 있다면 과거의 상처는 더 이상 당신을 아프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있다면 당신은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라는 선물을 온전히 누릴 수 있을 겁니다.